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에 의존해왔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는 먹는 치료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 들여온 물량이 파이자에서 개발한 팍슬로비드 2만 1,000명 분인데요.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00만 4천 명 분인데요. 보건당국은 먹는 치료제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의료 체계가 안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지역별 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 패스를 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최근 지역 빈벽장 등반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안전한 겨울철 야외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은 뭔지 강원 소방본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횡성군과 원주시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특별자치단체 설치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 강원도가 지원을 약속한 강소 메가시티 구성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태백시에 이어서 평창군이 추가 지급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도내 지자체들의 추가 지급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평창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2일까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4만 1,200여 명입니다. 지역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4,600여 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도 추가 지원됩니다. 평창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각종 축제나 행사 예산 13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태백시도 전 시민에게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태백 시민 4만 1,100명에게 지급되는 소요 예산은 82억 2천만 원.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할 계획인데 설을 앞둔 지역 주민들은 지원금 지급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주면은 아주 요긴하게 쓰지 뭐. 도움이 되지요. 여기에다가 쓰니까 딴 데도 안 쓰니까.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기초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는 6월로 다가온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예산 낭비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태백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나름 재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보자 하는 거죠. 강원도 18개 시군 중 현재까지 자체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밝힌 지자체는 태백시와 평창군 등 2곳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자체 지원 여부를 놓고 재정 상황을 살피고 있어 향후 추가 지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 도입을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황다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사전 확인을 받아야 주요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강화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줄었다는 입장. 일부 시민들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생기고 말하자면 안 맞는 사람들이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이 나도 맞고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저부터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설치들이 되어 있는 곳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좀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부는 고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해야지 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한 상태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걸 위해서 좀 강제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지만 방역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온라인 장보기 등이 어려운 어르신 등 일부 소외계층은 생필품 구매와 같은 기초적인 경제 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 주변에 건강상으로 아예 못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마트나 이런 데로 확대되니까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참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율적으로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방역 패스 도입이 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기저질환자나 몸이 약하신 분들, 후유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방역을만 치중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맞기 싫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 상태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 친구가 임산부인데 이제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해도 코를 찌르고 나간다든지 되게 불편한 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랑 마트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도 굳이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대체로 방역 패스에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거의 협조적으로 보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협조할 거라 바라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호응해서 잘 적응해 나가야지. 맞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안 맞는 사람을 보호한다 하지만 백신을 성실하게 맞는 사람은 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제도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역 패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방역 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방역 패스 확대 정책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여론은 지금 황다현입니다. 횡성군이 원주시와 횡성군 간의 정책적 기능적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13일 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간간히 제기되었던 두 지역 간의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공동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발전 사안에 대해 정책적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장 군수는 원주 공항 활성화 기능 확대, 국도 5호선 확장과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군용기 소음 피해 공동 대응 등 공동 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치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2040 강원도 종합계획을 통해 도 전역을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3대 강소도시권으로 묶는 강원형 강소 메가시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원주 모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연쇄 감염이 잇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50명에 이릅니다.
원주시는 지난 12일 해당 병원 간호사 3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 직원과 환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도내 빙벽장에서 등반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강원 소방본부에서는 겨울철 빙벽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네, 강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김성규 홍보 담당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겨울철 빙벽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빙벽 사고 사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빙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16시 50분경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빙벽장에서 5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월 9일 11시 20분경에는 양구군 남면 가오장리 한 빙벽장에서도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강원 소방 헬기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강원 도내에서는 15년부터 올해까지 13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법으로는 몸을 고정해주는 핀이 얼음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빨리 올라가려고 핀을 적게 박은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사고의 유형별로는 의사소통의 부재, 추락, 낙빙으로 인한 부상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빙벽 등반은 낙빙으로 인하여 후등자에게 떨어지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추락 및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낙빙으로 인해 치아 및 안면부 부상으로 인한 이 2건의 구조가 있었으며 토항성 폭포 하강 중 피복이 젖어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 구조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빙벽 등반은 장시간 추위 노출로 인하여 저체온증으로 이어져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빙벽 등반 전에는 반드시 기상 상황과 빙벽장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 빙벽장마다 정해진 등반로를 숙지하여 안전한 빙벽 등반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빙벽뿐만 아니라 겨울철 산행 자체가 다른 계절보다 훨씬 위험하잖아요.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겨울철 산행 사고는 대부분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실족이나 추락 사고, 길을 잃는 조난 사고 및 안전수칙 불이행이 대부분입니다. 겨울철 산행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찬바람, 등산로 결빙 등으로 타개질에 비하여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으로 인한 체감 온도마저 낮아지기 때문에 보온에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한 결빙, 눈으로 인한 실족사고로 인하여 부상의 우려가 높아져 아이젠 등 필수로 겨울장구를 착용해야 되며 겨울철 산에서 실족으로 인한 부상으로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거나 거동이 힘들 경우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119 산하구조대 대원들이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강원소방본부에서는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 수호를 위하여 지난 1월 4일부터 인제 매봉산 인공폭포를 시작으로 설악산 장수대 실폭, 두줄기 폭포, 형제폭포까지 7일간 걸쳐 설악권 빙벽 등반지를 수리하면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훈련 사항은 기본 빙벽 등반 및 고립, 추락, 저체온증 등 각종 겨울철 산악사고에 대비한 빙벽사고 안전구조기법 반복 숙달과 전 구조대원 선등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량 도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성규 홍보 담당이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